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부자왕님 반갑습니다. 1등 처음 하셨죠? 자, 오늘 라이브는 우주인들 좀 까주려고 합니다. 갈릴레이님, 백종엽님 반갑습니다. 맥트리스 영화에서 빨간 약, 파란 약 나왔죠? 진실을 알려면은 빨간 약을 먹어야 된다. 현실에 안주하려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살려면은 그냥 파란 약 먹고 평소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빨간 약, 파란 약이 나와 있죠. 그 예민한 이슈들이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빨간 약 드시고 싶어요? 파란 약 드시고 싶어요? 이미 선택해가지고 드신 분들 많죠. 예, 진미술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화론을 믿지 않죠. 하지만 과학은 믿어요.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택적으로 진화론은 안 믿지만 과학은 믿는 거예요. 둥근 지구를 믿는 거죠. 둥근 지구 자체가 진화론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짜 과학을 믿을지 아니면은 진짜 창조 세상, 창조론, 성경을 믿을지. 근데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이제 과학에 끼워 맞추어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또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성경에 과학을 맞추기보다는 과학에다가 성경을 맞추어 버립니다. 그럴듯한 이론이 떠오르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로 쭉 밀고 나가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하늘 위에 많은 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하늘 위에 물 없죠. 그냥 하늘 위에는 그냥 우주예요. 성경을 믿는 분들이 과학에 맞추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하늘 위에 물이 있다. 하지만 지금 그 물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땅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일부 남은 작은 물들이 있는데 그건 수증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조 과학이죠. 그러니까 둥근 지구, 우주를 믿으면서 동시에 창조론을 믿는 아주 웃긴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평평 지구에 대한 진실들이 많이 급속도로 이제 확산되면서 우리가 진실을 이제 한두 명씩 깨닫고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전 진짜 창조 세상을 모를 때 그때에는 창조 과학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따진다면은 창조 과학은 과학과 성경을 혼합한 술이에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헛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게 꼭 그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창조과학회에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영혼들, 학교에서 배운 과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창조과학회가 흔들어 깨웠어요. 비록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흔들어 깨운 거지만 중요한 것은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창조과학이 맞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열매가 많이 맺혔고 하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종말의 시작입니다. 대환란이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지금부터 사실 종말의 시작이라고 이미 종말의 시작은 시작되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세 시대에는 복음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수한 복음은 바뀌지 않죠.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과학은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었어요. 그래서 양쪽 다 다치게 하는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자, 이제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진실을 바로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알려가지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흔들어서 깨워야 됩니다. 오늘 지금 바탕화면에 보듯이 빨간 약이든 파란 약이든 무엇이든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여가지고 빨리 한 명이라도 깨어나게 해야 되죠. 혼자 배 잡고 한참을 웃은 사진이 한 장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 빨간 약 드실래요? 파란 약 드실래요? 의사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백신이 라벨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네요. 백신은 빨간 약이든 파란 약이든 예외 없죠. 아무튼 제가 이 사진을 보고 한참 웃었어요. 만약에 빨간 약을 먹고 파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파란 약을 먹고 빨간 약 먹고 둘 다 동시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먹을 수 없는 거죠. 빨간 약 먹은 사람은 파란 약으로 돌이킬 수 없고요. 파란 약 먹은 사람은 언젠가는 빨간 약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빨간 약, 파란 약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 뭔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될 거고 말이죠. 제가 찍었다고 하고 이거는 태양이다 그러면 사람들 안 믿어요. 제가 찍었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아폴로 11호에서 제공해주는 사진입니다. 자, 이게 태양이래요. 나사가 얘기하면 믿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태양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예, 그 누가 봐도 세트장이잖아요. 오늘 이제 달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거, 이건 아폴로 12호 이제 나온 사진들인데요. 헬멧을 보면 뒤에 조명들이 주르륵 일렬로 있죠. 이렇게 달에서는 어떤 빛이라면은 태양 광원밖에 없는데 헬멧에 비친 거는 보면은 작은 조명들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보면은 그림자 각도가 이상하죠. 이제 작은 세트장에서 촬영한 거다 보니까 야외죠. 물론 야외 세트에서 촬영한 거다 보니까 이게 태양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그림자의 각도가 틀어지게 됩니다. 빛의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작은 세트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착륙선이죠. 얘가 그림자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 가까운 쪽 보면은 이쪽 보면은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거 조명이 이쯤에 있는 거죠. 이쯤에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이 조명을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이쪽 방향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가 조금씩 이쪽으로 가가지고 틀어지고 또 반대로 이쪽으로 있는 것들은 또 이쪽으로 틀어지는데 얘들이 조명을 한 개를 쓰지를 않아요. 한 개를 쓰면은 이만큼 이 넓은 폭의 강원에서 그림자가 완전히 부채꼴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부채꼴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다다다다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이런 식으로 붙여놔가지고 여기서 한 방향으로 조명을 쏘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조명을 무한정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조명 갖다가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명 바깥으로 빠지는 부분에서는 여지없이 그림자가 조명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나라 갔다고 하면서 나사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들 그림자 모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림자가 완전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완전히 방향이 틀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명이라는 거죠. 확실하죠. 자, 달나라는 공기가 없어요. 나사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공기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없으면은 이런 발자국도 생기지 않고 이렇게요. 명확하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먼지가 달라붙질 않습니다. 이런 타이어에 흙 먼지가 달라붙는다는 것은 그 흙 먼지에 수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분이 있어야만 먼지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기초과학 중에 기초과학이죠. 달에는 0.001%의 수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정전기로 달라붙을 수는 없어요. 낮이잖아요. 해가 떠 있지 않습니까? 해. 그리고 이렇게 모래가 탁 이렇게 명확한 테두리 발자국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흙에 수분이 있어야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조 위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재봉이 되어 있죠. 재봉. 이런 성조기 보신 분 있나요? 그리고 여기 와이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와이어 보이시나요? 뭐 다른 데도 지금 다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또 여기도 명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자, 성조기 안에 이게 뭐 철산지 다른 지구보다 작죠. 4분의 1 크기 정도 된다고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의 달의 크기가 지금 달에서 지구를 봤을 때의 크기보다 월등히 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달에서 본 지구가 지구에서 본 달보다 더 작아요. 배율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진은 예, 포토샵 조작한 사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진 이거 아까 태양 이거 참 나사 얘들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자,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은 여러분 태양이 지금 나사에서 말하는 대로 이게 태양이라고 쳐주고요. 누가 봐도 조명인데
태양이라고 쳐주고, 혹시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이 있다 하면 아 저거 태양 맞아? 이렇게 박박 우기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눈에 이 달의 지평선이 보이시나요? 보이죠? 지평선. 달의 지평선 여기 지금 걸려 있어요. 이렇게. 이 카메라에 있는 데서 이 지평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킬로요? 한 50m 안쪽일 겁니다. 50m 안쪽. 이 지금 지평선 걸리는 이 부분 이까지 50m 넉넉 잡고 50m 잡아주면 되겠죠. 자, 달이 지구의 4분의 1 크기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밤 지역도 아니고 이 지금 검은 부분이 밤 지역도 아니고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낮 지역이 되는 거죠. 낮 지역이 되는데 지평선이 그냥 코앞에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분 가능하냐면요. 달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구덩이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작은 구덩이 있죠. 작은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어떤 사진 아폴로 뭐 11, 12, 17호까지 있죠. 17호까지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지평선은 100m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구에서는 지평선이 아니라 멀리 보면은 진짜 멀리 보이잖아요. 그런데 달이 아무리 지구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지평선이 이렇게 짧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달에서는 원근법 적용이 안 되나? 원근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가시거리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평선은 한없이 짧다. 그래서 이것은 더 멀리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조명 켜놓고 달나라라고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멀리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조명도 없고 또 멀리 보여주면은 멀리 있는 것들 보면서 이거 달 아닌데? 하고 뽀록나는 거죠. 마치 화성처럼. 화성 사진 아일랜드에서 찍어가지고 막 걸리고 하잖아요. 화성에서 찍었다고 하면서 보내주는 사진들, 나사에서 공개한 사진들 봤더니 사막의 어떤 지형들 아니면은 저기 아일랜드 저 추운 지역, 사람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그런 사진 딱 갖다 놓고 자 이것은 화성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러니까 사람 다 믿는 거죠. 그거 아니다 진실을 말하면은 그러면은 외면해 버려요. 음모론자들이라고 하면서 파란 약을 먹고 빨간 약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딱 착륙하면서 이제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첫 발을 내딛은 거에 대해 가지고 이 발자국이 그렇게 생길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같은 사회에 적응 못하는 음모론자, 세상이 볼 때 음모론자들이 발자국은 달나라에 수분이 없는데 어떻게 발자국이 생기느냐 하고 의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호기심 많은 어떤 사람이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진공 상태에서 수분이 없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실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모론자들이 실험한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중립적인 사람이 실험을 한 거죠. 물론 세상에 중립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역시나 나사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개인 유튜버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디스커버리 채널에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진공 챔버에다가 수분이 없는 아주 고운 파우더를 갖다가 쫙 뿌려놓고 진공 상태에서 발자국을 찍어 본 겁니다. 과연 찍히나 안 찍히나. 이건 디스커버리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맙소사 발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보여주면서 달나라 음모론자들한테 대한 반박 영상이죠 이게. 자 이거 봐라. 진공 상태에서 수분이 없어도 이렇게 발자국이 찍힌다 라는 영상을 온 세계에다 보여줬습니다. 이 실험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는 공신력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빨간 약을 먹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할 거 아닙니까? 수상하죠. 이 영상에서도 이게 세계 최초 공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은 유명한 영상이에요. 우리는 본 적이 없을지라도 뭐 미국 사람들, 해외 사람들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본 영상입니다. 이게 실제로 진공 챔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발자국을 찍어 가지고 발자국이 찍히기 때문에 아폴로 11호는 달에 간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자, 오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진공 챔버 안에서 카메라가 밖을 촬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지금 엄지손가락 지금 스탠바이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막대기 있죠. 손으로 막대기를 툭 누르면은 들면은 발바닥에 이제 신발 모형이 땅에 딱 찍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공 챔버 안에서 이 장갑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의 엄지손 내미는 이 동작 하나 때문에 여기는 진공이 아니라는 거죠. 진공 상태가 되면은요, 저 장갑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밖으로 팽창하려고 하기 때문에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구부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엄지를, 자, 팔을 집어넣어 가지고 엄지척하고 찍은 겁니다. 실제로 진공 상태에서 장갑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저희 진공 챔버에다가 장갑을, 고무장갑을 연결해 가지고, 자, 통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약한 진공 기계를 가지고 해도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엄지척을 할 수가 없어요. 엄지척 할 수가 없는데, 자, 이뿐만 아니죠. 뭐 우주에서 스페이스 워커들, 우주로 나가가지고 우주 유영을 하면서 우주 정거장을 수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거기가 진공이라면은 우주복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약한 진공 기계 가지고도 장갑이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는 이런 통도 진공을 시켰더니, 자, 이렇게 우그러집니다. 진공의 힘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자, 이게 장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장갑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이 작은 공간에서 진공을 시키니까 콜라 캔이 터져버립니다. 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삐집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공의 힘은 말 그대로 이제 엄청난 거죠. 진공 상태에서 저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은 당연히 속이는 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영상에 보면은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는 마크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게 둥근 지구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한 세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크를 보는 순간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방송에서 주는 메시지 그대로 꿀꺽 받아 먹으면서 신박한 과학이라고 하면서 좋아 죽는 거죠. 이 캡슐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때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냥 무지막지해요. 이것도 그 에사죠. 에사, 러시아 우주국일 겁니다. 이게 저게. 이 귀한 캡슐이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쇳덩이가 우주에서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1초에 7,700m를 날아갔으니까요. 떨어지면서 이제 뭐 속도가 뭐 4포지까지 간다 그러고, 아무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 쇳덩어리 안에 무게도 몇 톤 되고, 그리고 사람도 3명이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낙하하는데 이렇게 대기권 뚫고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사람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소연 씨도 잘 버텨가지고 뭐 바깥 구경하면서, 불 붙은 상태에서 바깥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쇳덩이가 내려오면서, 자, 이제 공기가 있는 지역까지 대기권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낙하산을 펴니다. 이게 보조 낙하산이에요. 1차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이 2개인데요. 보조 낙하산이 먼저 펼쳐진다고 해요. 보조 낙하산이 작은 게 하나 펼쳐져가지고, 이때에 이 캡슐에 떨어지는 속도는 1초에 800m씩 하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낙하산 줄 펼쳐지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이, 1초에 800m를 떨어지고 있는 쇳덩이를 속도를 줄여주는 낙하산 줄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확대한 건데요. 이 위로 이제 낙하산 줄이 펼쳐져 있고, 아래로도 또 줄이 있어요. 아래에 있는 줄, 위에 줄 같이 연결해주는 줄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특수한 신소재예요. 신소재라 가지고 몇 톤짜리 쇳덩어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1초에 800m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줄이 끊어지지 않고 낙하산이 찢어지지 않고 캡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장력이라고 하죠. 인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줄입니다. 그래서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 정말 우주 정거장이 있고, 이거는 지금 그 러시아 우주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러시아 우주선이 우주에서 돌아오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걸 진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특수한 신소재, 이 얇은 줄, 이게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구가 둥글고 우주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줄, 이게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실 분 없나요? 치명적이고 불리한 자료 딱 들이밀면은 사람들이 말을 못해, 답변도 못해. 하지만 그래도 지구는 둥글어, 이런 스타일들 많아요.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분들은 빨리 빨간 약 드시고 꿈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이 담합을 하고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김정국님, 둥근 지구를 믿는가 본데요. 그러면 이 끈을 설명해 보세요. 김정국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끈, 저 캡슐이 있잖아요. 자체의 무게가 3톤이 넘는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럼 사람까지 탔는데 그냥 뭐 3톤, 4톤 이러지 않고 그냥 1톤이라고 치고요. 그냥 아주 최소 무게, 아주 심플하게 1톤짜리 쇳덩이가 지금 하늘에서 1초에 800m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낙하산 줄을 펼쳤는데 그 낙하산 줄을 연결해주는 가운데 끈, 실감을 못 하시는가 본데 자, 보셨죠? 자, 이 얇은 줄입니다. 아주 보조 낙하산 펼치는 이 얇은 줄, 이거 펼쳐가지고 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캡슐의 속도를 갖다가 왕창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정국님? 이거 답변도 못 하시면서 이 줄은 특수한 신소재인가요? 이거 답변도 못 하시면서 자기가 믿는 둥근 지구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답답할 뿐이에요. 물론 김정국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약간 뭐 어렸을 때 뭐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뭐 정신병 걸린 사람인가? 뭐 그렇게 이상하게 취급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넘어가실 수 있지만 제가 정신병자라고 치고 이 가느다란 이 줄이 그 엄청난 무게를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틸 수 있다 하면 제가 있잖아요. 그냥 평평한 지구 포기해버릴게요.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일반 그냥 그 우리가 그 실 있죠, 실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저게 보조 낙하산이랍니다. 펼쳐져 가지고 한없이 너풀너풀거리고 있어요. 지금 1초에 800m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1초에 800m 떨어지고 있고 산소가 충분히 있는 지역까지 와가지고 지금 보조 낙하산을 펼친 건데, 아무리 느린 화면이라고 하지만은 낙하산이 홀적홀적거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보여주고 있는 낙하산을 그 캡슐을 지지하는 낙하산 줄은 몇 개죠? 3개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낙하산 캡슐을 달고 있는 줄은 3개입니다. 하지만은 우측에 보시면은 에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화면에서는 줄이 1개예요. 그리고 낙하산 줄 3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낙하산 줄 3개를 펼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 이게 캡슐이 있잖아요. 캡슐이 있고 여기는 이제 문이에요, 문. 그런데 지금 에사에서는 이쪽 옆기퉁이에서 여기에 뚜껑이 탁 열리면서 여기서 낙하산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한 줄에 의지해서 낙하산이 펼쳐진다 라고 에사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으로도 이렇게 한 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3줄이잖아요. 3줄은 어떨 때 가능한지 아세요? 이쪽이 윗부분이고 이게 입구예요. 입구면은 한 줄, 2줄, 위에서 보여져 있구나. 위에서 본 화면에서 자,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출입구고 한 줄, 2줄, 3줄. 여기서 줄이 나와가지고 다 연결돼야 되겠죠? 자, 이게 이렇게 연결되려면은 여기서 이제 낙하산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줄이 펼쳐지려면 이 가운데 있는 입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자, 이 낙하산은 뭐냐면은요, 이 캡슐이 아니고요, 이 나쁜 놈들이 사기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늘에 헬륨 풍선에다가 카메라 달아 올린 거예요. 성층권에 뭐 성층권으로 해봐야 뭐 한 35km 안쪽이에요. 지상으로부터 35km 안쪽인데 헬륨 풍선에다가 카메라 달아가지고 쭉 올린다고요. 올려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헬륨 풍선이 뻥 터지면 카메라가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카메라가 박살 나버리겠죠. 그러니까 펑 터져가지고 떨어질 때에 이 카메라가 안전하게 땅으로 착지할 수 있게끔 이때
낙하산이 펼쳐져요. 작은 낙하산이 펼쳐져 가지고 이 카메라가 안전하게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헬륨 풍선에 카메라 달아가지고 올린 낙하산이죠. 낙하산. 그 낙하산 영상을 갖다 놓고 이게 우주에서 지금 캡슐이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참 이 과학이라는 놈은 그런데 신기한 게 이런 걸 이거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헬륨 풍선 띄워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띄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심지어 또 이제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띄우기도 하는데 그런 학생들도 풍선 터지면서 이제 쭉 내려오는 거 딱 보면서 이거는 귀한 캡슐이 아니라 헬륨 풍선에다가 카메라 띄웠을 때 내리는 낙하산인데 하고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파란 약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꿈 못 깨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인데 세 줄. 자, 이 사람이 이 영상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막 침 튀기면서 막 액션 취하면서 거짓말이니까 말도 많고 액션도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한 줄로 분명히 세 줄인데 쭉. 자, 이게 지금 80km에서 이제 주 낙하산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거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여기서 이게 지금 대기권 그 뜨거운 온도 마찰 때문에 이게 지금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막 연기가 막 나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특정 부분에서만 이렇게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나는 연기라면은 여기서도 나야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도 나지만은 이쪽으로 연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럼 누가 봐도 이것은 의도적으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촬영을 위해서, 영상 촬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뿌리고 있는 거죠. 지상 80km 고도에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 줄이라고 했는데 두 줄이에요. 이제 헬리콥터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은 이거죠. 자세히 보면 두 줄이죠. 한 줄과 두 줄은 이게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캡슐은 똑바로 직각 맞춰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있고 그리고 줄은 이렇게 자 이쪽에 줄 하나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줄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만 보더라도 벌써 두 줄이잖아요. 자, 이렇게 두 줄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나사에서 말하는 건 한 줄인데 보면은 어떤 화면에서는 막 세 줄도 보이고 여기서는 두 줄 보이고 몇 줄인지 도대체 두 줄이면 펼쳐질 수가 없는 거거든. 왜? 가운데에 있는 입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 낙하산 줄 자, 이거 여기서도 자 두 줄 보이죠? 자, 여기서도 지금 최소 두 줄이 보이죠? 이건 다른 영상인데요. 자, 이렇게 낙하산도 엄청나게 크죠? 줄도 굉장히 길어요. 왜? 무거운 쇳덩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 줄 길이 봐보세요. 이거 줄 길이만 하더라도 이거 막 둘둘둘 말면 이거 부피 엄청날 거예요. 저런 게 저 귀한 캡슐 저 작은 거에서 펼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열고 있죠.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또 낙하산 줄 한 개 뚝 돼 있죠. 이렇게. 자, 이런 쇳덩어리. 자, 이런 무게를 아까 그 끈이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사람도 3명이나 타고 있고 그 안에 막 여기 또 이제 돌아오면 얘들 또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우주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갈 때에도 종교 의식을 하고 돌아왔다고 할 때에도 종교 의식을 해요. 얘들이. 이 가족이죠. 자, 지금 이 사람이 우주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우주 정상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가족들 이제 돌아와서 가족들 하고 있는데 이 가족들도 알까요? 가족들도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도 사기라는 거 알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가족들도 속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이 사람은 가족들도 속이고 양심 팔아먹은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돈 주면 뭔 짓인데 다 하겠죠. 우리나라 사람은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이소연은 별거 있습니까? 자, 이게 우주에서 뉴스 9시 뉴스와 이제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로 머리카락 끝부분이 아래로 계속 다 처지고 있죠. 머리카락만 보세요. 여기 포인트는 머리카락입니다. 여기서는
머리카락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중력이 아니라 밀도 영향이죠. 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 와이어에 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맑은 웃음하면서 우리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돈이면은 뭐든지 됩니다. 돈이면. 그리고 이제 이소연 영상의 제일 이제 압권이죠. 이거. 자, 이거.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소연이 러시아에서 우주선 이제 우주로 나가기 전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소연 머리가 아래로 쑥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자에 딱 앉은 상태에서 목을, 여러분의 턱을 아래로 5cm만 내려보세요. 가능한지. 이소연의 목은 자라목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 이 영상 보면서 그래도 무조건 우주 갔다 믿기 때문에 뭐 이 영상 뭐 제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변명할 게 없으니까 우주복은 이게 에어가 꽉 차 있어서 안이 널널하다. 그래서 저 동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우주복이 뭐 에어로 꽉 차가지고 안이 뭐 헐렁헐렁하다 치더라도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소연 씨가 몸무게가 가벼워서 우주로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막 위로 붕붕붕 뜨는 거야. 뜨는 상태에서 아래로 좀 내려갔다고 하면은 뭐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제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소연 씨 몸도 뭐 평균 이상이죠. 몸무게는 좀 무거운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의자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머리를 저렇게 아래로 쑥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저 불가능한, 인간은 할 수 없는 동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불가능하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자, 이래도 이소연 무조건 우주 갔다고 믿는 분들 그저 답답할 뿐이고요. 정말 심히 답답할 뿐이고요. 예, 비처럼님, 저 동작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요, 지금 자, 여러분, 저 장시간 앉아가지고 촬영하는데 만약에 진짜 저렇게 우주복을 입고 전했다, 만약에 얼굴이 가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헬멧까지 다 쓰고 있어.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막 코가 가려워, 콧잔등이 막 가려워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그래서 얼굴만 내밀고 있는 겁니다. 얼굴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얼굴만. 우리가 이제 그 4D 영화관 막 의자가 막 흔들흔들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어떤 그런 거에다가 저런 이제 우주복 모형이 있고요. 거기다가 얼굴을 쭉 내밀고 우리가 사진 찍잖아요. 캐릭터 같은 것들 많잖아요. 벽에 캐릭터 그림 있고 얼굴 부분만 싹 오려져 있는 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옷이 아무리 헐렁해도 목은 머리는요 단 1cm도 아래로 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자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척추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머리를 아래로 1cm도 못 내립니다. 그런데 이소연은 그냥 통째로 그냥 아래로 쑥 내려가요. 자꾸 보니까 귀여워지려고 해요, 솔브레인님. 또 하나 재밌는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뭐냐면, 자, 귀한 캡슐인데요. 귀한 캡슐, 이 귀한 캡슐의 체온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소연 저거 보면은 와, 이거 뭔가 심각하다. 우리를 속이고 있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그거고, 그래도 지구는 둥글어 한다면은 정말 답 없는 사람이에요. 세뇌 확실히 된 사람이거든요. 예, 우주복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우주복 자체는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고 머리만 아래로 쑥 내려갔다 올라온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귀한 캡슐인데요. 귀한 캡슐을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분해를 하네요, 이 사람들이. 이거 왜 분해할까요? 러시아 사람들은 대단해요. 자, 이런 디테일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한 캡슐 안에서 막 자, 이렇게 해서 막 여기서 뭐 하드 드라이브 같은 뭐 중요 뭐 장치 같은 거 빼는지, 자, 이런 거 떨어지면 여러분들, 자, 이거 이런 길바닥에서 이거 지금 이렇게 할 문제입니까? 이거 아니죠. 그냥 통째로 실어가지고 지들 만약에 진짜라면은 이거 통째로 실어가지고 지들 그 뭐냐 뭐 창고나 뭐 그러다 가져가겠죠.
가져갈 텐데 여기서 애써 분해하면서 안에 있는 거 다 보여주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거 진짜 우주에서 온 거 맞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우주에서 온 거 맞다 보여주려고 우리들한테 디테일한 거짓말을 하려고 지금 이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정성백님, 예, 보여주기식 영상이에요. 이거는 쇼죠, 쇼. 그러니까 정말 저렇게 중요한 장비들, 저런 장비들을 갖다가 저 길바다 저렇게 분해하겠습니까? 저렇게 안 그래요? 추락 항공 뭐 그냥 뭐 트럭 와가지고 그냥 시국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요한 거 다 뽑아가지고 다 따로따로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거 뚜껑 닫아가지고 그 다음에 차에 실어서 갑니다. 웃기죠? 하지만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은, 자,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이런 영상 보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얘들 진짜 생쇼를 하고 있네 라고 깨닫게 되지만, 꿈에서 깨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렇죠. 예, 전선배님, 진짜 조잡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조잡하다가 아니라 대단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신박한 과학이다. 뭐 신박과학 채널도 있고 3분과학, 안될과학, 긴급과학, 아무튼 자 이게 보여주고 있자 이렇게요. 진짜 그 험한 환경을 뚫고 온 거다. 환장합니다. 환장을 해요. 대기권에서 싹 한 바퀴 타버렸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조금 전에 막 연기 뿌리면서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쇳덩이가 금방 식어버리는 거 봐요. 특수 소재니까. 역시나 과학에서 말하는 특수 신소재. 엄청난 열도 견디면서 뜨겁게 달구어졌다가도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특수 신소재. 아무튼 과학의 특수 신소재 엄청나죠. 신소재는 개뿔 그냥 첨단 장비. 첨단 장비. 야 이거 진짜 우리 그 70년대 자동차 고치시는 분들 정비소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액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캡슐. 얼마나 비싼 겁니까? 자, 이런 거 보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정말 뭔가 이게 이상한 수상한데 이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앞에 특수자 붙으면 다 통과되는 게 우주 관련 과학이죠. 신소재. 채팅을 안 읽어드렸네. 자,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 우주가 있다고 믿는 분들, 우주 정거장이 있다고 믿는 분들 있으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소연의 목 아래로 쑥 내려가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인간이라면은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 첨단 과학의 신소재 또 있어요. 앨런 머스크의 최신 우주복입니다. 최신 우주복 입는 영상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 우주선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아래에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가 있어 가지고요, 우리 환식 할 때 지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지퍼가 가랭이 사이로 지퍼가 쫙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얼굴을 집어넣어요. 가랭이로 얼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보셨죠? 여기도 지퍼가 달려있어. 이렇게 지퍼. 여기도 지퍼입니다. 지금 지퍼. 가랭이 터져버린 거죠. 이렇게 터져버린 가랭이 사이로 머리를 슥 집어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진짜 생쇼하고 있죠. 여기서 또 지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주복이야 이게. 아까 그 진공에서의 힘 파워 보셨죠? 장갑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큰 통은 그냥 우그러져 버리고 콜라캔은 폭발해 버리고. 이 정도면은 정말 신박한 과학 아닙니까? 저 지퍼 첨단 소재, 첨단 소재. 달나라 어디를 봐도 지평선은 코앞에 있고 100m 밖을 볼 수가 없어. 달나라 사진들, 영상들 그 어떤 걸 봐도 있잖아요. 100m 후방, 200m를 못 봅니다. 300m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평선 봐보세요. 태양이 여기 있는데 지평선이 고작 몇십 미터.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둥근 지구를 못 버리는 분들은 자, 이런 거 보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눈치 조금 빠르신 분들은 그래요. 아, 그 당시에는 소련과 구소련과 미국과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우주를 점령하느냐. 그래서 신경전 때문에 달나라 위장작전이었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영화에서도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도 보면은 미래에서는 달나라가 조작극이었다. 왜? 그때는 소련과 군비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우주는 있다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1960년대에 달에 가가지고 찍은 달의 영상과 2000년대에 중국에서도 달에 착륙했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도 달 착륙해가지고 찍은 영상을 보니 영상미가 비슷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달에 가본 적이 없으면은 달에서 상황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데 나사, 그러니까는 아폴로 시리즈가 보여줬던 그런 환경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못 봅니다. 코앞밖에 못 봐요. 그리고 달에서 첫 발자국, 그 사진 깜빡하고 제가 챙긴다고 챙겨야지 했는데 챙기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딱 내딛었다는 그 발자국, 그것만 보더라도 첫 발부터 뻥이었다. 왜? 달에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명확하게 또렷한 발자국이 절대로 남겨질 수 없다는 거죠. 모래가 무슨 수분이 있어야 뭉칠 거 아닙니까? 수분이 없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수분이 아예 없다면은 발자국이 그렇게 또렷하게 찍힐 수가 없다. 아무튼 빨간 약, 파란 약, 메로나 약은 아닙니다. 빨간 약, 파란 약. 댓글 읽어준다고 하면서 다시 똥단으로 세워버렸네요. 진짜 댓글 읽어드릴게요. 자,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김정훈님 정말 잘하신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약하잖아요. 약하신 분들은 더 치명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버틴다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 어떡할 거냐고. 전시안이 괜히 전시안이 아니에요. 전시안 일루미나티가 그 전시안을 트레이드 마크로 쓰는 이유는요.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다 지켜보고 있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못 보는 곳이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래 숨겨질 수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탄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안을 걸어놓고 뭐든지 다 내가 째려보고 있다. 한쪽 눈가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 때문에 아무리 작은 단체라도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라면은 플레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더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도 물론 예전에 이제 그쪽 빨간 계열 쪽에서 뭐 이제 스폰해 주겠다고 하면서 작업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거부했죠. 그런 식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어디든 간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리모컨 역할을 해야지. 이게 일루미나티의 습성이에요. 하물며 돈이 되는 기업들 오죽하겠습니까? 이권 사업들 오죽하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이권 사업들 오죽하겠습니까? 모조리 다 일루미나티의 배를 불려주고 일루미나티가 의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일루미나티 막 조형물들 진짜 많이 있어요. 큰 대형 이제 국책 사업의 프로젝트에서 그런 전반적인 그림 자체가 다 일루미나티 상징으로 도배가 되는 거죠. 한강 같은 데 가면은 막 조형물들 하다못해 길 구부러지는 것까지 모조리 다 일루미나티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다가 지금 초고층 빌딩 하나 있죠. 잠실, 롯데타워, 오벨리스크예요. 사탄의 탑입니다. 탑. 건축물도 모자라가지고 모든 미디어, 영화, 뮤직비디오, 공연, 예술 모조리 다 일루미나티가, 심지어 뭐 게임 이런 것까지, 애들 하는 게임들까지 모조리 다 일루미나티 상징, 사타니즘으로 도배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영적 싸움이 확실해요. 영적 싸움인 겁니다. 우주 체험 시대가 와도 님은 돈 없어서 못해요. 저는 만약에 우주가 있다고 친다면은요, 돈 있어도 안 합니다. 왜? 위험하잖아요.
진짜 우주가 있다면은 말 그대로 진짜 우주가 있다 하면은 얼마나 위험한 공간입니까? 아까 제가 달나라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사진하고. 그 지금 낮 지역이잖아요. 태양도 그 달 표면 온도가 250도. 250도 되는 그 뜨거운 데서 이 사람들 이 더워서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그 의심 안 해보셨어요? 달 표면 온도가 250도인데 낮 지역에. 낮 지역 온도가 250도입니다. 지금 250도 지는 지역에서 땅바닥에 이렇게 몸을 쫙 깔고 첨단 우주복 신소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50도는 이 자체 이 우주복 안에 에어컨 다 설비되어 있어 가지고요. 시원하게 데펴주고 마치 로프에 단 것처럼 탄력도 막 그냥 있고 산소가 있을 거면 산소. 이 거대한 배낭은 산소통이에요. 산소통이고요. 또 이 안에 또 에어컨 장치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도도 그냥 가볍게. 250도면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오븐에 빵 구울 때 보통 250도에 굽거든요. 물론 온도 뭐 빵 재료에 따라 틀린데 빵 오븐에 구울 때 250도에 굽습니다. 지금 그런 오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여기서 막 노래도 하고 뜨거워서 얘들 깡총깡총 뛰는 영상 있죠. 깡총깡총 뛰는 영상 들어있는데 나영기님 이게 큰 이유가 자체 에어컨도 있고 산소통도 있고 그래서 저번 라이브에서 보여줬죠. 3번 속는 거. 자, 이렇게 속아가지고 당하면서도 둥근 지구에 계속 속아. 여러분 머리가 갑자기 아프죠? 저도 아파요. 이 영상 진짜 아픈 영상이야. 아픈 영상. 지금 제 라이브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이래도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 믿음 종교예요. 종교. 과학은 종교입니다. 둥근 지구과학, 우주 물리학 이런 거 다 종교예요. 종교. 저 얼마나 아플 거예요. 아우 머리 아파. 이마에 혹 왕창 크게 났다. 예, 김정훈님 당연하죠. 열기구도 많이 못 올라가요. 열기구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대기압 못 맞추잖아요. 대기압 밀도 차이 때문에 대기압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요. 그냥 밀도, 공기 밀도 차이 때문에 사람 죽어요. 우리가 거짓말에 속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혹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속으면 속을수록 눈이 가리우는 거예요. 귀도 다치고 눈도 가리웁니다. 그래서 끝없이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빨간 약 먹고 깨어나게 되면은 그런 미혹들을 하나하나씩 벗게 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밝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밝히 보이는 거죠. 세상은 평평하고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고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우주에 관한 모든 자료들 모조리 모순투성이고 가짜 거짓말들이에요. 더 이상 속지 말고 깨어납시다. 둥근 지구 더 이상 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에 눈을 떠야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속고 살다가 9시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평생 속고 노예처럼 살다가 그렇게 이슬과 함께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